앞에 뭐 성분이 누가 열어놔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기어서. 리튬 2톤이 폭발하면 최소 반경 200m에서 500m까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뉴스타탐 오늘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현재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아리셀 회사 대표의 사과문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죄드립니다.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로 부상 및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조속한 회복을 빌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물로 끄지 못하는 불. 이번 화재 사고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화재 원인과 SBS가 확보한 첫 발화 당시 모습까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 또 SBS 신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에 이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죠? 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소방당국은 추가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신원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모두 31명입니다.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인데 중상자는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요. 경상자는 6명으로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대피 중에 발목을 다치거나 등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시신이 지금 20구 넘게 수습이 됐는데 훼손이 심해서 지금 빈소 차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원 확인이 된 분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자들이 화성일대 장례식장에 지금 분산 안치된 상태인데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게 이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사망자 가운데서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한 건 2명인데 이마저도 부검을 이제 시작을 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인원은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서 중국인 17명, 그리고 라오스 출신이 1명인데 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시신의 훼손 정도도 심하고 또 소지품도 대부분 불에 타서 확인이 어려운 상태고요. 사실 통상 DNA 분석은 2주 정도 걸리는데 네. 외국에 있는 이제 가족들 이제 직접 DNA를 채취해서 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차가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희생자 신원은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일단 지금 외교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원래는 이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DNA 채취라는 검사도 당연히 가능할 텐데요. 네. 네, 사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헛걸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일괄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DNA 검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했던 그 실종자 명단이랑 일치가 하는지를 파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화성 리튬 공장 화재에 대해서 관련한 소방당국의 브리핑도 듣고 가겠습니다. 피해자, 망자분의 유품으로 보이는 시계나 반지, 기타 물품 등을 확인을 했고 아직 그 확인되지 않은 신체 일부도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 어제 발견된 망자분의 신체인지 아니면 실종된 분의 신체인지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명을 구조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면서 주변 건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차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내에 리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이루고 인명구조 작업을 실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참 정말 참혹한 모습인데, 자, 신 기자. 네. 이태영 참사로 이어진 이번 화재, 어디서 불이 시작이 된 건지 SBS가 당시 화면을 확보했다고요? 네, 저희 SBS 시민사회팀에서 이제 영상의 캡처 화면을 확보를 해서 이미 이제 디지털 기사로 소화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화재가 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 불이 시작된 곳인 공장 3동 건물 2층 배터리 보관소를 비추는 화면인데 완제품을 검수 포장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흰색으로 보이시는 게 배터리가 층층이 적재되어 있고 또 왼쪽에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10시 30분경 사실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때인데 배터리 1차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연기가 나는군요. 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그리고 바로 주변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주변에 쌓여있는 배터리들을 일단 옮기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주변에 가연물들이 있으면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 대처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곧이어 바로 2차 폭발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불꽃이 포착이 됩니다. 주변에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는 모습도 왼쪽에 지금 박스 뒤에 보면 가정용 소화기처럼 분말용 소화기처럼 보이는 이 붉은색 소화기를 들고 이제 진압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첫 연기가 발생하고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3차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여전히 진압을 시도하고 다른 직원들은 불길을 피해서 뒤로 이제 보관소 안쪽으로 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 소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4차 폭발하고요. 또 연쇄 폭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순식간에 작업장은 진한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에만 리튬 전지 완제품 35,000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급격한 폭발과 유독가스 질식, 지금 이게 가스가 가득 찼던 네.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는데 탈출에 실패를 하면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